10년 넘게 바뀌지 않았던 교통사고 사망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상 위자료 기준액이 법원 소송에서 인정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결국 금융당국이 이를 개편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20살 김모 씨가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위자료로 보험상 약관상 최대 금액인 4,5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이 이 금액은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면서 소송을 했고요. 13년째 그대로인 약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배 넘는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듯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나이 그리고 직업을 고려해서 위자료로만 보통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들이 확실히 개정안을 통해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위자료와 장례비를 현실화하게 됩니다. 사망 위자료 관련 부분인데요. 사망 위자료 지급액 같은 경우는 기존에 19세 이상 60세 미만이 4,500만 원이었는데 60세 미만이 8천만 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19세 미만 60세 이상은 4천만 원이었는데 60세 이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1인당 장례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입원 간병비 지급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지가 완전 마비되거나 이처럼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에 해당을 해서 후유장애 판정이 없을 경우 입원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상해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중상해자에게 입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피해자 본인만 해당이 되고요. 상해 등급은 1등급부터 2등급 같은 경우는 60일, 3, 4등급은 30일, 그리고 5등급은 15일까지 최대 입원 간병비가 인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 같은 경우는 상해 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입원 간병비를 인정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업 손해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할 때 받는 부상보험금의 기준 같은 경우도 높여집니다. 기존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만 보장이 됐는데 이 부분이 5%가량 늘었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을 보게 되면 85%로 이 보장이 상향이 됐는데요. 단, 이 휴업 손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사실을 세법상 관계 서류나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동승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깎아버리는 이러한 지급 감액의 기준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비율은 기존 12개 동승 유형에서 6개 이 동승 유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동승자의 강요와 무단 동승의 경우에는 100%, 동승자의 요청 시 동승한 경우에는 30%, 그리고 상호 의논 합의한 후에 동승한 경우는 20%, 운전자의 권유로 인해서 동승한 경우는 10%, 음주자의 강요로 동승한 경우는 아예 없고요.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도 40%가량으로 함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 비율들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인 보상금이 현실화되고 어쨌든 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강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어쩌면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되는 인상폭 같은 경우는 1% 내외이긴 합니다만 사고 내용과 보장 내용에 따라서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도 함께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팝콘경제였습니다.